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렇게 꼬리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리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점을 한 번 더 건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언급을 드렸잖아요. 근데 갔다가 생각보다 리테스트가 잘 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완전히 안정적이다 혹은 뭐 안심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100%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좋은 구조적 움직임이 나왔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지지, 여기서의 돌파 후 리테스트 이게 되게 좋은 형태로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과정에서 좋은 거는 도미넌스가 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게 더 좋은데, 이걸 이제 1시간 봉을 봤을 때는 여기 딱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라 좀 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얘가 반등을 준 다음에 이 이동평균선들의 저항을 맞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말에 알트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알트장이라는 건 정말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고 천천히 모아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또 도미넌스가 지금 내려가는 걸 보고 또 뒤늦게 추격을 하면은 또 도미넌스가 올랐을 때 또 멘탈 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원칙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비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알트들이 반등이 괜찮죠.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움직임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점점 이 본격 장세가 온다면 대중들이 봤을 때 되게 쉬운 메타들이 좀 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I라든가 아니면 미국 정부 쪽에 원하는 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있죠. 특히 뭐 근데 미국에서 밀어주는 거는 또 디파이도 많이 미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좀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저항과 여기에 저항을 좀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미넌스가.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더블탑 형태를 만들면서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정말 좋은 장세가 시작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월 초가 좀 지나고 2월 중순이나 이런 정도가 되면 좀 구조적인 움직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의 관건은 여기서 도미넌스가 잘 빠져주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지금 보면 이동평균선 여기 저항이 딱 빡센 것들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102,000 혹은 뭐 103,000 이 자리들을 와줘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가준 다음에 안착하고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그렇게 갈 거다라고는 뭐 장담을 못하지만, 근데 이 캔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의 캔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아홉 열 11, 지금 11개 정도의 캔들이 여기에서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이렇다는 건 어쨌든 이 지점에서 매물대를 형성하고 위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위로 돌리기만 한다면 되게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라갔을 때 떨구고 올라갔을 때 떨구고 올라갔을 때 떨구고 이 과정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비중 자체를 많이 못 실을 거예요. 그럴 때 찐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이런 저항들을 사실 다 속된 말로 찢는다 그러죠. 그런 걸 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게 오늘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좀 지켜봅시다. 우리 원칙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죠? 또 누르려고 하는 모습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좀 긍정적인 건 뭐냐면, 항상 CPI 때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바닥을 만들고 올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비트코인이 마찬가지로 이때도 그렇고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추세 변곡이 된다면 좀 긍정적인 움직임 될 거다라는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CPI가 단기적으로는 안 좋지만 지나고 나서 봤을 땐 좀 바닥이라는 자리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전히 구조를 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었을 때 이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냐, 결국 리테스트가 끝나면 본격적인 고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은 오래된 고래들의 수익 실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많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계속 꾸역꾸역 밀고 올라간다는 건 결국 뭐냐면, 신규 고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ETF나 이런 거겠죠? ETF라든지 아니면 기존 고래가 수익 실현을 한다면 다시 받은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판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받아주면서 어쨌든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매도세가 다 잠잠해지면, 그리고 본격적으로 출발을 한다면, 그럼 다시 고각 상승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도미넌스 계속 저항을 어떻게 하고 있다? 막고 있다. 2주짜리를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장기 추세선 저항을 막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동평균선 상의 추세선의 또 이동평균선 상의 저항도
막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게 막고 떨어지는 구간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021년에 알트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큰 알트장을 마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치 상회를 했지만 이거 자체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트럼프 관세 얘기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항상 처음에 불확실성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미들은 이런 거 발표할 때마다 안 좋은 거 아닌가 하면서 벌벌 떨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제가 뭐라 그랬죠? bad is good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빠도 결과가 좋을 수 있다. 차트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결국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개미들이 다 무뎌질 때가 되면 그때는 오히려 이렇게 한 번씩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줄 텐데 참교육. 근데 지금은 어쨌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를 기점으로 보통 시장 이후로 올리는 것 같다. 왜냐면 물가라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우리가 지속되니까 피로도가 높잖아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CPI가 발표될 때마다 이후에 저점이 되면서 올라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주정부들이 비트코인 준비금을 도입을 하면 약 230억 달러 상당의 매수세 유입된다는데 이거 엄청난 재료잖아요. 근데 가격 반응이 없어요. 호재가 묻혔죠. 그렇다는 건 나중에 우리가 올릴 때 되면 이거 때문에 올랐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올라서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너무 재료가 있어야만 상승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올리면 알아서 재료가 따로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보세요. 이런 엄청난 재료들이 나오는데도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려야 재료가 따라 붙는다. 내려야 또 재료가 내리는 거에 대한 재료가 따라 붙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트럼프 요청이 따라 사임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아유 또 갈등이 생기겠네 하면서 또 여기서 불확실성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 아마 파월이 간간히 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CBDC 자기는 절대 안 할 거다 라면서 어느 정도 트럼프랑 스탠스가 비슷해요. 코인 쪽에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나중에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USDC가 요즘 시총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솔라나 디파이 거래량의 증가가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건 결국 솔라나 계열의 알트코인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중앙화 거래소 말고 덱스에 새로 생겨난 뭐 밈코인이라든지 뭐 다른 일반적인 솔라나 덱스 코인들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솔라나 디파이를 보고 있는 주피터라든가 이런 애들도 좀 볼 수가 있겠죠. 레이디움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스트림 CEO가 CBDC는 비트코인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없어져야 할 거다. 점점 이제 바뀌어요. 이렇게. 원래는 CBDC를 다 하는 것처럼 됐다가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뭔가 스탠스가 다들 탁탁탁탁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트럼프와 미중 무역 갈등이 결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냐 CBDC냐 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 근데 이거를 만약에 미국이 이긴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긴다라고 하면 결국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민간과 함께 가는 방식으로의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날 거다. 그럼 그 디지털 화폐가 됐을 때는 우리가 훨씬 이득이라 그랬죠. 왜?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인 시장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담할 게 아니고 지금 정말 희망찬 내일을 상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 지금 실제로도 연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은행 3곳 중 한 곳이 CBDC 발행을 연기한다는 거는 33% 정도가 연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수많은 코인들로 뭐 전자상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세상을 정말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뭐 결제 관련된 코인들이 좀 갈 수도 있겠지만, 송금이라던가. 근데 그거는 뭐 리플이 워낙 잘 잡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신규 코인들이 이거를 비집고 들어간다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코인을 뭐 불장에만 투자를 할 거니까 어쨌든 하락 장대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장에 잘 가려면 이런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디파이 쪽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일일이 내가 리서치를 하면서 찾아보면서 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에 오시면 되거든요. 멤버십 보시면 베라체인 그 목표가 달성하고, 매직에덴도 잘 갔죠. 목표가 달성하고,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 또 베라체인을 또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갈 만한 애들, 그리고 장이 좀 좋아진다 싶으면 거기에 맞춰서 픽을 내고, 그 다음에 장이 안 좋아지거나 비트코인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다 하면 또 비트코인에 대한 픽을 내고, 아니면 또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브리핑도 계속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밀착 대응을 하기 때문에 뭐 생업에
작업이 되게 바쁘다거나 직장인인데 좀 이걸 일일이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좀 떠먹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되는데,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또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멤버십 브리핑방과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 두 가지 링크를 모두 들어오시고, 들어오실 때 닉네임을 여러분들의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텔레그램도 텔레그램 이름 설정해 주시고요. 카카오톡 닉네임도 유튜브 닉네임으로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을 하시는 분들, 이건 현물방 멤버십과 별도의 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롱을 또 냈단 말이에요. 2차 타겟까지 간 상태고, 위에 보면 타겟을 또 갔고요. 여기서 선물을 그 손절이 한번 났지만 또 타겟을 가고 손절 났지만 가고 이런 식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 장에서 선물을 했지만 너무 힘들었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마 요번 주말까지는 좀 외부 일정이 있어서 영상 업로드가 좀 불규칙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항상 떠날 때는 항상 노트북을 들고 가기 때문에 최대한 찍을 수 있으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